자, 그리고 어제는 첫 시간에는 잠시 자네들 친해지는 시간을 위해 굳이 문자 세팅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했지? 내 계산 어떻게 해?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했지? 7C3. 얘는 계산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했지, 그치? 그 다음 이제 또 7P3. 실은 7P3이라는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해도 되는 거지. 먼저 3개를 뽑고 이어서 배치한다. 이렇게 계산해도 됐다 그랬고. 그치? 실은 계산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얘가 요거잖아. 그치? 7, 6, 5에 3, 2, 1인데 그 다음 다시 3, 2, 1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7, 6, 5 똑같은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했으면 오늘은 그래도 이제 문자로 작성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봐야지. 뭐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 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써져 있는 걸 보고 알아본다던가 그 정도는 그래도 할 줄 알아야지. 실은 중복순열은 뭐 이미 좀 특이한 계산을 하지. 얘는 우리 함수 그려서 하라 그랬고 얘는 뭐 어려울 게 없지. 헷갈려서 그렇지. 문제 풀 때 헷갈려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제 원리도 슬쩍 보여줬으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우기는 해야 되는 요거까지 있었고 R 둘이 더해서 1 뺀 거에 조합기호. 그리고 얘네를 잠깐 보자면 그러니까 얘네가 자, 이 5P3 예시를 들어. 항상 그냥 단순히 외운다기보단 항상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해.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라고. 이게 이제 결론이 543이잖아. 맞지? 근데 이게 이 표현을 하려면 이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참고로 문제 풀 때 요 정도는 할 수도 있어. 여기가 모르는 문자고 여기가 아는 숫자면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있다? 뭐겠냐? n 곱하기 n-1씩 빼면서 3번 곱하는 느낌을 가져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어차피 여기 수열 조합에서 사용한 여기 n이나 r의 기호들은 다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쓰기보단 그냥 때려박아서 풀던가 보통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저런 식으로 문자로, 특히 이제 여기가 문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한번 문자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뭘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은 뭐 이제 딱 쓰면 끝이긴 한데 그냥 한번 유도화되는 과정. 이거를 543을 팩토리얼로 어떻게든 표현해봐. 어떻게 하면 되게? 일단 543이 있는 걸로 봐서 몇 팩은 있어야 돼? 5팩은 일단 있어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5팩인데 543이 1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 이 1이 좀 사라져 있잖아. 그러니까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밑에? 몇 팩을 나누면 돼? 2팩을 나누면 되지. 근데 이게 관계식이라는 게 여기에 써 있는 거랑 여기에 써 있는 거로만 표현을 해야 되거든. 맞지? 근데 여기는 5하고 3이 써 있어. 5! 문제 없어. 2는 여기에 없거든? 5랑 3으로 2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면 돼?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2팩이 실은 5 빼기 3이다. 이렇게 작성해주면은 이게 이제 팩토리얼로 표현한 게 되는 거야. 다른 경우에도 다 만족하나 한번 슬쩍 해볼까? 예를 들어 6P4. 6P4도 과연 이 패턴으로 식이 나오나 볼까? 일단 6팩이겠지? 근데 밑에는 뭐? 그러면 6P4 계산한 거랑 요거 계산 결과랑 딱 생각해보면 딱 맞지? 됐어? 그럼 끝이야 이제. 그래서 순열을 문자로 이제 기호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실은 순열이 되면 얘는 끝이야. 왜냐? 실은 조합은 순열 계산에서의 약간 추가 계산 생각하면 되잖아. 즉 만약에 5C3을 계산한다. 그럼 이 5C3의 계산은 일단 시작은 위에 순열이랑 똑같이 계산하지. 그지? 그리고 밑에 이게 추가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따로따로 찢어서 좀 써본다면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가 잠깐 파란색으로 5C3 계산은 결국 일단 순열처럼 543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로 한번 나눠준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조합 계산은 일단 얘랑 똑같아. 출발은 얘랑 똑같아. 시작은 얘랑 똑같은데 분모에 뭐만 추가되면 돼? 요거 하나만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이게 조합이야. 됐지? 순열이랑 똑같은 계산을 하는데 밑에 이거 추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됐지? 됐지? 그래서 요거도 뭐 나름 쓸 줄 알면 좋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요거까지 이해할 수 있죠. 어제 내가 얘기해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 있잖아. 요거 나열하는 방법 계산 기억하고 있지? 8팩에 3팩에 4팩이란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이야. 그런데 내가 대상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을 할 건데 대상이 두 개밖에 없으면 이게 조합이랑 똑같다 그랬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 얘를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하면 이거란 말이지. 맞아? 근데 이게 여기 조합 공식을 잘 생각해보면 7C3 아니면 7C4랑 같은 계산이라 그랬잖아. 왜? 7C3이 저 계산으로 해보면 7팩에 순열이랑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요 3팩을 이렇게 쓰거나, 얘는 그냥 입장만 바뀐 거라 그리고 같은 식이지. 그치? 넣고 보면 이게 4팩이란 말이야. 맞아? 즉 3팩, 4팩에 7팩이 7C3이나 7C4야. 그 모양이잖아. 딱. 맞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이거는 3, 4인데 이건 8이라서 이건 안 돼. 딱 3 더하기 4, 7 모양이 맞아야 되지. 이거 안 맞잖아. 근데 두 개만 있으면 가능한 거야. 그지? 됐지? 이렇게 조합 기호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볼 수가 있다. 됐고, 중복순열은 별개로 얘는 얘대로 쓸 줄 알면 되고, 어제 알려줬다시피 항상 문제 보면 헷갈릴 거기 때문에 함수 이용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풀으라 그랬어. 그리고 어제는 중복조합에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원리만 보여줬지. 그 다음 중복조합의 대표 예시는 뭐다? 메뉴 주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 됐지? 즉 중복조합은 언제 쓰는 거? 배민을 열어서 메뉴가 A, B, C, D가 있다. 자, 장바구니를 열어서 내가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뭐 5인분을 사기로 했다. 이게 딱 중복조합 상황. 맞지? 그치? 똑같은 거 여러 개 주문해도 돼. 중복. 그지? 자, 어차피 주문해서 봉지에 담겨 오면은 뭐 끝이야. 즉 뭐 A 주문하고 A 주문하고 B 주문하고 B 주문하고 B를 주문하던 B 주문하고 A를 주문하고 B를 이렇게 넣던 어쨌든 받는 건 똑같아. 순서는 필요 없어. 그래서 조합 되냐? 그래서 몇 H면 얘는 헷갈릴 이유가, 얘가 중복 순열처럼 4H5, 5H4 헷갈릴 일이 없어. 내가 왜 그랬어? 요 자리는 무조건 구분되는 게 오는 자리라 그랬잖아. 그지? 구분되는 게 메뉴 4개이기 때문에 4H5가 맞아. 그리고 계산은 어제 알려준 대로 결국은 이제 외워서 쓰게 되겠지만 뭐 빨리빨리 잘 실수 없게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된다. 됐지? 됐지? 그리고 실은 중복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걸 찾아라. 중요한 방법을, 중요한 계산을 찾아라. 그러면 오른쪽 아래 있는데 바로 요 방정식 문제로도 언제든지 중복 조합, 메뉴판 문제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때에 따라서 즉시 이렇게 방정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중복 조합 문제 기본 유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만 보면 그냥 너네들 수원수투의 지식으로 저렇게 생겨먹은 방정식 해 뭐야? 그러면 너네 뭐라고 말하면 돼? 야, 이거 방정식 풀어봐. 그러면 님들은 뭐라고 말하시면 돼요? 야, x, y, z 값 뭐야? 구해봐. 라고 하면 너네 뭐라고 말하면 돼? 졸라 많아요. 라고 하면 되잖아. 밑에 조건 다 없고. 그치? 됐어? 방정식이라는 건 원래 문자 하나에 등식 하나 이렇게 있어야지 값이 나오는 거고. 맞아? 미지수가 더 많으면 해가 많은 거고. 이런 거. 그지? 이러면 이제 해가 졸라 많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소위 갑자기 수원수투 얘기를 하네. 이렇게 해서 그 해가 졸라 많은 걸 좌표평면에 나타내가 좀 졸라 찍어본 걸 그래프라고 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조건이 붙는 거지. 자연수나 정수해. 이거는 실제 1학년 때에도 그때 당시에는 뭐 부정명령식 그래서 문자 2개인데 자연수 조건 걸려 있어서 그냥 다 집어넣어서 순서상 찾아가지고 해 구하고 이런 적 있었잖아? 그쪽이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용어의 차이. 음이 아닌 정수와 양의 정수의 차이는? 양의 정수가 너네들이 알던 대로 3글자로 이거지. 맞지? 정의. 자연수. 양의 정수야, 양수가 아니라. 이건. 뭔 소리야? 쉽게 말해 자연수랑 영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음이 아닌이니까 음수 뺀 정수, 음수를 뺀 정수면 자연수랑 영까지잖아, 맞아? 즉 이 2개의 차이는 그냥 0이 있냐 없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맞지? 그치? 해서 보면 갑자기 이런 계산을 하지? 얘가 왜 이렇게 계산이 될까에 대해서 방정식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반대로 바꿔서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보통 주머니 예시를 많이 드는데 뭐 주머니 예시를 들어도 되고 그냥 중복 조합에 맞게 메뉴판. 자, 그래. 메뉴에 XY 젯이 있는 거고 장바구니가 5칸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보면 방정식 해랑 지금 이 상황이랑 정확히 동치인 걸 알 수가 있어. 해봐. 주문해. 시켜. 뭐 시킬까? X 3개. Y 하나? Y 2개. 뭐 이렇게 주문해보자. 이런 게 중복 조합이지, 그지? 그럼 이건 방정식 입장에서 뭐라고 봐야 돼?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제 여기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X가 3, Y가 2, 젯이 0인 해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주면 정확히 똑같은 상황 맞지? 됐어?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3H5다라고 빠르게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지? 됐지? 이게 일단 기본. 그럼 양의 정수, 자연수는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얘네 둘의 차이는 0이 있냐 없냐거든. 즉 여기에는 이제 무슨 조건이 있는 거야? 0은 안 된다야. 0. 야, 안 돼, 안 돼. 0은 빼고 그 몇 개야 이거거든.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젯이 0인 경우가 여기에서 무슨 경우였어? 안 시킨 경우였거든. 야, 먹지 마 이거였거든. 그럼 다시 말해 자연수인 해 0은 제외해라 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씩은 시켜라 라고 바꿔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어차피 5개 그 순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계산이 가능해지냐? 야, 하나씩은 뽑기로 했잖아. 미리 하나씩 뽑아놔. 어차피 순서가 이게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이 미리 뽑아놓기라는 거를 중복, 순열 이런 거에서 순열 뽑은 뒤에 나열까지 해야 되는 데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어쨌든 장바구니에 담는 건 똑같으니까 미리 시켜놔 하나씩. 됐어? 자, 그럼 장바구니가 총 5개가 있었는데 3개를 미리 시켜놨기 때문에 몇 개 남았어? 2개만 더 시키면 되지? 그럼 2개는 다시 이제 그냥 X, Y, Z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 뽑는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3H2가 되는 거야. 됐어? 됐어? 됐지?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이렇게 XX 해도 요거 X 한 거랑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이 X는 3 이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됐냐? 요게 양의 정수해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됐지? 됐지?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약간 수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일단 요게 기본이야. 수식으로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방정식이 있는데 저 1번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라고 표현할 수 있지? 1번 첫 번째 맞아? 그리고 그게 방금 내가 알려준 원리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게 1번 상황이야. 자, 근데 저 2번 상황 양의 정수 자연수 해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됐냐? 자, 가끔 이런 생각할 수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등호를 빼서 열어놓고 정수 그러면 어차피 1부터잖아. 그지? 맞지? 틀리진 않아.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 왜?
어차피 1부터 출발인데 뭐하러 그 0보다 크다면은 그 이 범위에 0.123 이런 애들도 들어가 있잖아. 걔는 어차피 빠질 거잖아. 뭐하러 그렇게 불필요한 애들이 있는 걸로 식을 세워?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게 나중에 계산하기도 네가 문제 풀 때 알아보기도 편해. 됐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자, 그럼 이거를 푸는 걸 아까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잘 알고 있어야 돼. 1을 넘겨. 요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거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요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됐냐? 이거를 치환. A, B, C로 할게. 됐냐? 됐지? 그럼 따라서 x 대신에 자 이거 바로 써도 되지. a가 x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면 x는 a 더하기 1이야. 맞지? 원리는 간단하니까 한번 쓱 써서 해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것이며 a, b, c의 범위는 이제 위에랑 똑같이 음이 아닌 정수의 범위로 바뀌겠지. 됐냐? 그 다음 이대로 저 방정식에 집어넣어 보면 x에다가 a, b, c 치환 기술 많이 해봤잖아. 치환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문자를 안 쓰고 새로운 문자로 바꿔 쓸 거다라는 얘기야. 맞지? 이래 놓고 이걸 다시 a, b, c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지?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왜 썼냐면 아까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아까 전에 그 음식점 그걸로 할 때는 양의 정수에 해. 장바구니가 5개가 있는데 0은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씩 미리 사자. 그러면 장바구니를 하나씩 3번 썼잖아 미리. 그게 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한 번씩 깐 거야. 그래서 2가 남은 거고 따라서 A, B, C가 2가 되는 그냥 평범한 의미 아닌 정수회니까 3H2 하고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 됐지? 이렇게 세팅해서 바꿔주는 기술은 후에 어떤 문제들 풀 때 요랬는데 짝수인 해 개수 아니면 짝수 2개 홀수 홀짝 따질 때 이제 이런 세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팅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요런 난리가 났을 때도 잘 적용할 수 있으려 물론 이거조차도 약간 센스 있게 하면 빨리 풀 수는 있는데 이런 거 풀 때도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좋아. 이건 뭘 것 같아? 빠르게 해보면 자 이건 밑에 거 빠르게 하면 장바구니 5개지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y 한 개를 미리 사래. 그래서 하나 빼잖아. 이건 냅두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왠지 장바구니를 2개 늘리면 될 것 같지 않아? 맞아. 그래서 최종 장바구니 6개 돼서 3H6이야. 됐냐?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여기 아래 걸로 보자면 자 왜 더하기가 됐는지도 이 과정을 알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얘 마이너스 2로 하면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지. 얘는 그대로고 zet은 그냥 안 건드렸으니까 zet은 그냥 c로 교체했다라고만 생각을 할게. 요 놈을 잘 봐. 얘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대로일 거고 그럼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그대로일 거고 그래서 얘가 넘어갈 때 더하기 2가 돼서 카운트가 늘어나는 거잖아. 맞지? 얘는 안 변화 없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원리를 같이 이해하면서 빨리 풀 땐 빨리 풀고 이렇게 좀 세팅해야 될 땐 세팅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된다. 됐냐? 지금 와서 서술형 대비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홀짝 문제 풀 때는 어느 정도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결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는 짝짝 보다가 방정식으로 바꿔 풀기도 하고 메뉴판으로 바꿔 풀기도 하고 둘 중 한 가지를 하게 될 거야. 됐지? 자, 그냥 기본 문제들 2, 3, 5, 7, 11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수를 택하느냐. 그지? 어제 거랑 생각하면서 구분해. 3개의 수를 택해서 자연수, 자릿수를 만들겠다. 그런 말 아니지. 뽑아서 나열 아니지. 뽑기만 하는 거지. 메뉴판은 5개고 장바구니 3개라고 딱 정확히 받아들여지지. 되냐? 아유, 대놓고 중복조합의 예시야 그냥.
어느 분식집에 떡튀순을 7인분을 갖다가 산다. 모든 메뉴는 7인분 이상. 이런 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조건을 준 거지. 뭐 떡볶이 사고 사라지고 막 중복이 아니라 중복해도 된다. 떡볶이 여러 개 사도 된다라는 의미를 써놓은 거지. 그치? 어쨌든 따라서 뭐 이런 건 잘 알아보시면 되고. 됐냐? 문제 없지? 이 정도 문제 없지? 3H 7. 자, 이건 이제 계산 연습하라는 얘기니까 계산하시고. 요거도 이제, 그러니까 일단 어쩔 수 없어. 써야지. H는 일단 한번 C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야, 자네들. 물론 이제 많이 계산하다 보면, 그러니까 외우란 소리가 아니야. 근데 외워져가지고 저게 하도 계산하다 보면, 잠깐만, 6H, 2가 21인데? 이렇게 나오는 건 뭐 상관없는데, 외우지는 말고 그렇다고. 써, 이렇게. 됐지? 자, 그럼 R 더하기 5CR. 자, 이렇게 이쪽에도 문자 있고 이쪽에도 문자 있으면 싫어 좀 바꿔라. 그 조합의 성질로 R 더하기 5C 몇으로 바꾸면 돼? 5지 5. 이렇게 똑같지? 맞아? 됐지? 그리고 요것이 21이다. 이렇게. 됐냐? 됐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요. 5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쓰면 쓸 수 있지. 여기서 1씩 까면서 5번 써가지고 5번 쓰고 밑에 5팩 나누고 21에서 뭐 5차 방정식 풀 거야? 아니야. 그냥 넣어서 찾아. 알겠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넣어서 찾으세요. NH3. 얘도 한 번 정도는 조합 기호로 바꿔보기는 하고. N 플러스 2C3이네. 이게 56이 되라. 요건 이제 3이라서 이것도 방정식 얘는 세울만 하기도 해. 근데 그냥 넣어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요 정도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아까 5개라 너무 많았잖아. 3팩을 넘어가면 이제 56 곱하기 6일 거 아니야. 이거를 전개해서 3차 방정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써 있는 거는 연속된 세수잖아. 맞아? 그냥 연속된 세수 적당히 잘 집어, 뭐, 5, 6, 7? 6, 7, 8? 곱해서 그냥 찾는 거다. 그게 훨씬 더 빨라. 알겠지?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 따라서 필요하면 식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식을 세우더라도 진짜 전개해서 풀어가지고 끝까지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아예 없진 않으나 많지는 않다. 알겠지? 자, 모양과 맛이 똑같은 사탕 7개. 사탕이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네. 그 다음 사람이 철수, 영희, 민수 이런 상황이네. 얘네를 나눠줘라 이거야. 이게 계속 이제 또 말이 바뀔 거라 이거 이제 막 다 섞여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이게 무슨 상황일까? 적어도 이쪽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이겠지? 순열 아니지? 순열은 양측이 다 구분되는 거야. 그치? 조합일 것이며 그럼 중복이 되나 아니면 그냥 조합인가? 일단 그냥 조합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눈치챘겠지만 눈치챘냐? 그냥 순열과 그냥 조합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가 더 작아도 돼? 안 돼. 중복이 돼야 가능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지금 조합인데 그냥 조합이라고 하기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7개랑 3개고 7C 3 이거야? 여기다 7 쓴 거부터 오류야. 여기에는 서로 다른 7개란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치? 따라서 계속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팅해놨지만 너네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차 중복 조합의 대표 예시로 이게 메뉴판이고 이게 장바구니다 생각하면서 이 상황이 지금 정말 딱 맞는 상황인지 확인을 잘 하셔야 돼. 했어? 그래서 자 메뉴판 ABC 장바구니 7개 막 주문해. 저기요 저 A 3인분이랑 B 2개랑 C 하나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문제의 상황으로 돌아와. 자 그럼 이 문제의 상황에 그럼 이게 뭔 상황이야? A가 사탕 4개를 가져간 거고 B가 사탕 2개 가져간 거고 C가 사탕 1개 가져간 거네? 그럼 이 문제랑 딱 맞는 상황, 이상하지 않은 상황 맞지? 그렇게 잘 확인 작업까지 거치시고 따라서 3H7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됐냐?
또는 여기에서 방정식 버전으로 세팅. 이런 식으로 각자 가져간 사탕 개수를 잡아줬어. 결국 어쨌든 셋이 더해서 사탕 7개가 되게끔 가져가야 되는구나. 아까처럼 방정식 버전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 맞지? 그치? 결론은 3H. 순열 조합은 여기 일단은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계속 변장을 했을 때 변장한 거 가면을 뺏겨낼 줄 알아야 돼. 너 결국 이거잖아 이러면서. 알겠어? 됐지? 자, 앞에서는 이 투표가 기명이었고 보통은 투표는 무기명이지. 즉 이 무기명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생, 즉 사람 그러면 구분되는 게 맞지. 서로 다른 8명이겠지. A, B, C, D, E, F, G, H. 그리고 후보가 3명이래. 대문자로 할게. 됐어?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처럼 그냥 기명이었으면 누가 누굴 뽑았는지가 다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맞지? 그럼 중복 순열이 되는 거겠지. 야, 연습 좀 해볼까? 이거 중복 순열이면 이거 뭐야? 이거야. 그럼 이제 너네들은 즉시 내가 어제 알려준 대로 함수를 생각하면서 일단 감으로 뭐 같아? 뭐 사람이 여기 아닐까? 이렇게 딱 갖다 놓고 후보 여기다 갖다 놓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 함수 몰빵 상수 함수를 딱 이렇게 해놓고 다시 문제 상황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8표를 받은 문제 없네 확인하고 그럼 다시 1학년 때 하던 대로 함수 개수 세는 거지. 얘네가 가는 거지.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이거구나 하고 잘 찾아주시면 돼. 됐지? 이게 만약에 반대로 했으면 이상한 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 후보를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갖다 놨으면 그래 놓고 한번 상수함수를 딱 만들어 봤으면 그리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이거 지금 혼자서 3명 투표한 거야. 안 되잖아. 부정선거잖아. 안 돼. 이거 아니구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찾으면 되는 거야. 되냐? 눈에 뵈는 대로 계산하면 절대 안 돼. 계속 나름 확통이지만 생각이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수학이기 때문에. 됐지? 어쨌든 근데 지금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딱 차이점을 봐. 그러니까 결국 무기명이라서 얘가 뭐 예를 들어 얘가 A 뽑고 얘도 A에 투표하고 얘가 B 투표하고 얘가 B 투표하고 얘가 C 투표했다고 치자. 됐냐? 그치? 근데 무기명이잖아. 즉 누가 투표했는지는 모르고 즉 이 투표의 결과는 님들 반장 선거할 때처럼 투표용지에 누가 투표했는지는 안 써 있어. 안 써 있는 상태로 A가 3표, B가 2표 이렇게 결과가 나는 거지. 맞아?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A, B, C, A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이렇게 투표했다 쳐. 그런데 무기명 투표면 결국은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고 결과는 결국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래서 무기명 투표는 사람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거 다 똑같은 그냥 투표용지 8개가 돼버리는 거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됐어? 뭔지 알겠지? 사람이지만 유일하게 같은 걸로 보는 상황이 지금 딱 이 무기명 투표야. 즉 사람 8명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야. 투표용지 8개.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되냐? 따라서 뭐 그러면 3H8. 됐지? 자, 같은 모양의 공 15개를 공이 15개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넣으려고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 넣겠다. 서로 다른이라고 돼 있지. 야, 바구니니까 바구니답게 그려줄게. 서로 다른 바구니 3개. 각 바구니에 적어도 2개의 공이 들어가라. 자, 얘도. 되겠어? 아까랑 똑같이 방정식으로 해볼까? A에 들어간 공의 개수를 소문자 A,
B에 들어간 공의 개수를 소문자 B, C에 들어간 공의 개수를 소문자 C라고 해보면 얘 지금 방정식으로 이거 풀라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됐냐? 됐어? 됐지? 근데 조건이 뭐가 걸려 있는 거야? 적어도 2개.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자연수의 해를 구하시오. 됐냐? 그럼 원래 이제 아까처럼 또 넘겨서 치환해서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이제 빠른 개념으로 15개의 장바구니 중에 2개씩을 미리 뽑아놔야 된다 보면 되겠네. 맞아? 15개 중에 2개씩 미리 사면 총 6개를 미리 사게 되겠네. 그럼 몇 개 남아? 장바구니 9개 남네. 그럼 님들은 3개의 메뉴 중에 9개만 마저 쇼핑하면 되는 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지. 또는 이걸 그냥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이게 지금 어차피 공은 뭘 넣든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적어도 2개 넣으라고 그렇죠. 미리 2개 넣어놓는 거고 미리 2개 넣어놓고 하나 둘 그럼 이제 9개만 마저 때려 박으면 되네 하면서 3H 9 이런 시선도 가능하고 됐어? 됐지?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이렇게 잘 옮겨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가면을 잘 뺏겨야 돼. 됐지? 문제들이 막 변장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또 많이 못 알아보거나 오류가 생기는 것 중 하나가 이거. 이게 얼핏 보면 자, 흰 공, 그 다음에 검은 공, 그 다음에 빨간 공이라고 언급했고 흰 공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검은 공이 다 7개씩 있대. 자, 저 공 7개끼리는 뭐 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조차도 완벽하게 말을 끝까지 다 해줄 거야, 완전. 그냥 서로 다른 공, 각 색깔별 공은 뭐 구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이거든, 일단. 됐냐? 이거 그럼 최종적으로 공이 애들 많이 하는 실수. 그러면 흰 공이 7개, 검은 공이 7개, 빨간 공이 7개니까 총 공이 몇 개? 21개잖아? 21개 중에 9개를 꺼내는 거네? 그럼 21에서 뭐 C를 꺼내기만 하는 건 9인가? 적어도 하나씩 뽑으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씩 뽑아놓고 그럼 9, 8, 7, 6 이건가? 이런 식으로 오류를 범하는데 둘 다 아니야. 그래서 왜 아니야? 여기다 21 쓰는 것 자체가 안 돼. 왜? 여기에 적히는 숫자들은 그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전부 다 이쪽에는 정의가 서로 다른 이 들어가. 서로 다른 21개 중에 라는 뜻이라 그랬어. 그지? 저 21개가 서로 다르냐고. 아니지. 얘네는 절대로 한 번에 21개로 같이 묶일 수가 없어. 여기끼리는 구분이 안 되거든. 근데 또 색깔은 구분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그런가? 무늬를 좀 바꿔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섞여 있는 이런 애들은 통으로 묶는 게 아니야. 됐어? 그냥 너네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얘를? 그냥, 흰 공, 검은 공, 빨간 공, 서로 다른 3개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7개는 흰 공을 7번 뽑아도 된다. 즉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요. 됐지? 이래야 말이 되는 거야. 됐냐? 즉 다시 말해 얘도 기가 막히게 변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메뉴는 3개고요. 흰색, 검은색, 빨간색. 메뉴는 3개고 이 중에서 장바구니 9개를 지금 9개의 장바구니에 메뉴를 주문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냐? 저 공 개수는 그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오도 1개. 됐어? 7개 다 팔리면 이제 없는 거야.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치? 됐냐? 그래서 이제 이 개수까지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인 게 지금 이 문제는 괜찮아. 장바구니 잠깐만 9개 그려볼까? 장바구니가 9개가 있는데, 문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되라 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은 사놔야 되지. 됐어? 자, 하나씩은 샀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나갔어. 몇 개 남았는지도 잘 봐야 돼. 장바구니 몇 개 남았어? 6개. 메뉴 3개. 3개 중에 6개 사는 계산인 3HU 계산하면 끝인가? 하고 보면 마침 딱 하나만 A만 6개를 사도 딱 동 안 나고 품절 안 되고 다 딱 들어오지.
그럼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끝. 됐어? 됐지? 이 말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개수 하나씩 줄여놓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 공이 6개씩밖에 없다라고 해볼까? 이렇게밖에 없다라고 해볼까?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면 또 미리 하나씩 사겠지. 미리 하나씩 샀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까여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남은 게 5개씩 남았고 장바구니는 6개가 남았거든. 그럼 이때는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계산하고 일단 저거 다 메뉴가 넉넉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얘를 계산한 다음에 빼주는 작업하면 되잖아.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지금은 뭐 단순하지. 5개이기 때문에 6개 사는 거 안 돼. 그지? 그러니까 A만 6번 사는. 즉 A가 6개, B가 빵개, B가 빵개는 그거 1개 빼야 되고 다음 B가 그러니까 몰빵인 경우 3가지 빼주시면 되겠네. 됐냐? 이거는 당연히 개수를 더 까서 막 한 번 더 빼야 되고 막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일단은 요 정도 선까지만.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중목조합 기본. 빠르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8. 의미 아닌 정수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머릿속에 같이 이게 방정식이네. 그럼 다시 말하면 메뉴가 3개 있고 장바구니가 8개가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네. 이렇게 항상 같이 머릿속에 위에 같이 이렇게 떠다녀야 돼. 그래서 A는 뭐야? 3H8. B는 뭐야? 자연수지. 자연수가 이제 그 0 제외지. 안 뽑으면 안 된다. 8개인데 미리 1개씩 사놓는 계산하고 나머지 5개만 추가로 구매하면 되는 계산. 됐지? 그 다음 아까 연습 다 시켜줬기 때문에 메뉴가 4개 정수 걸려있고 장바구니 14개. 그런데 자 되겠지. 얘 됐고 B 미리 1개 사놔야 되고 C는 2개, D는 3개씩 미리 사놔야 되는 거지. 최종 6개를 미리 사놔야 되네. 그럼 남은 장바구니는 8개가 남네. 따라서 4H8 됐냐? 그리고 한번 연습 삼아 치환 연습도 해보시고. 자, 이것도 실은 좀 더 빨리 아까 너네들한테 원리 보여주려고 하나씩 치환했는데 그냥 좀 더 빠르게. 자, A는 뭐 혼자만 안 바꾸면 섭하니까 그냥 바로 바꿔주고 딱 보고 바로바로 치환 들어가도 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꾸면 그럼 이제 X는 뭐 딱히 그냥 문자만 바꾼 거라 딱 X, Y, Z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 범위로 딱 들어오지. 이렇게 됐지? 아까 치환했던 거 좀 더 빨리 하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Y로 정리해서 집어넣는다 생각해도 되고 미리 여기서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되고 C-2 D-3은 14에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빼기 1을 맘대로 붙였잖아. 알아보겠어? 아까는 이제 치환해서 대입해서 이렇게 넘겼지만 조금 빨리 해보면 바로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되지. 그래서 양변에 동시에 빼기 1을 한 거야. 양변에 동시에 빼기 2를 한 거고 얘 양변에 동시에 빼기 3을 한 거야. 왜? 이렇게 바꿔주려고. 따라서 얘를 바꿔주면 14 8이면서 XYZW는 그냥 의미 아닌 정수. 그래서 이제 4H8 이렇게도 결론을 낼 수도 있어. 됐지? 치환하는 방식이야.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빠르게 쓰고 넘어갈게요. 따라서 얘도 장바구니가 13개가 있는데 2개를 미리 사야 되네. 11개. 됐지? 얘 그냥 됐고. 이거는 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장바구니를 하나 늘려서 최종 12개를 구매해야 되는구나. 3H12 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됐죠? 됐지? 한 번씩 다 해봐. 그 다음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홀짝이 나왔을 때는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기술도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홀짝은 치환이라기보단 세팅. 님들 홀수, 짝수 세팅하는 법은 알고 있지? 짝수는 특히 알고 있지? 근데 홀수는 두 가지로 알고 있을 거야.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짝수 세팅하는 방법 알잖아. EK. 맞지? 그런데 이제 명확히 해. 이건 뭐 원래 내가 수험수 할 때도 항상 말하던 거야. 네가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추가했으면 K라는 수의 세팅, 범위를 신경 써줘라. 그래서 짝수니까 뭐 즉 자연수. 맞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홀수가 중요해. 왜냐면 홀수 세팅하는 방법은 뭐야? 두 가지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하든 상관없어. 너가 세팅만 잘하면. 이렇게 세팅하게 된다면 K는 뭐라고 잡히는 거야? 뭐부터 들어갈 수 있어? K에? 0부터 들어가도 되지. 0이 들어가야 1이 이제 포함돼 홀수에. 맞아? 즉 이러면 K는 음이 아닌 정수로 잡히는 세팅이 이거고, 얘는 K에 0이면 음수가 나와서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세팅이 돼야 돼. 그걸 네가 알고 있으면 돼. 뭐 어떤 걸로 해야 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알겠냐? 됐지? 그걸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이 세팅을 이용해서 보자. 자, 지금은 뭐 간단하게 홀수로만 이루어진 해라 그랬네. 그리고 한번 뭐 당연히 문제가 말은 되겠지. 홀이니까 홀수가 나왔겠지. 그치? 자, 세팅. 홀수 세팅해야지. 그러니까 A, B, C로 딱 합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네가 정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던 네가 정하는 거야. 됐어? 뭘로 할까? 더하기를 할까? 빼기 할까? 빼기? 그래. 빼기로 하게 되면 그 순간 A는 자연수 범위가 되는 거지. 됐지? 가장 최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B는 그럼 더하기로. 이러지만 아까 안 되진 않아. 답은 나와 똑같이. 근데 뭐하러 그래?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지. 홀수라 그랬으니까 젯은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 갈아엎어. 즉 XY 젯에 그대로 내가 지금 세팅한 EI-1, EB-1, EC-1 집어넣으면 되지. 는 21이다 라고 괄호도 쳐줄게. 됐지? X 대신에 집어넣은 거고 Y 대신에 집어넣은 거고 Z 대신에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제 정리. 마이너스 1 3개 이항시켜주면 여기가 24가 되겠지? 맞지? EA, EB, EC니까 2로 다 나눠주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던 모양으로 돌아오겠네. 됐나? 그런데 이 세팅을 하신 사람들은 A, B, C가 자연수로 세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로 3H 12가 아니라 9라고 잘 해주시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한 사람은 네가 A, B, C를 자연수로 잡았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처음이니까 이렇게도 해볼까? 만약에 여기를 더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A, B, C는 전부 다 A랑 B랑 C는 전부 다 이제 의미 아닌, 그냥 이렇게 쓸게. 의미 아닌 정수라고 쓰자. 즉 0이 포함되게 되지 이러면. 맞지?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하면 여기 더하기. 그래서 아까 이제 1이 넘어갈 때 이거는 오히려 뺄 셈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21에서 3 빼면 18이 될 거고 그 상태로 2로 나눠주면 여기가 9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세팅한 사람은 A, B, C가 의미 아닌 정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보이는 대로 딱 하고 끝이지. 결론은 똑같아. 네가 세팅해, 네 수의 범위, 네가 잡은 추가한 문자 범위를 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됐지? 다음. 중복 조합 상황의 또 다른 거. 이거 이제 아마 다음 시간, 아마 목요일은 안 하겠네. 목요일은 아마 부교재 질문 받겠네. 목요일까지 부교재 약 80문제 정도 되는 쪽을 쫙 이렇게 풀어오면 아마 목요일은 종일 부교재만 풀 수도 있어. 있지? 네. 다음 시간이나 또는 다다음 시간에 할 이항정리 쪽이랑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러니까, 자, 미리 좀 스포를 좀 해줄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 지금 이 문제가 이걸 물어본 거고, 됐냐?
뒤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할 거거든.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상황인데 자꾸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갔다가 그냥 대충 뇌에서 외운 것처럼 외운 거 그냥 막 꺼내 나가지고 풀지 좀 마. 이거는 뭐 확통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선수 때도 항상 하는 말이지. 한글을 모르는 거, 야, 개수, 한글을 모르는 거 아니지? 한글을 모르는 거 아니지? 이거 막, 물어보는 게 달라. 알겠지? 구분해, 달라. 이거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 전개해봐. 몇 개야? 3개. 맞아?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을까? 얘 또한 지금 중복 조합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메뉴가 X랑 Y가 있으며 장바구니는 2개가 있는 상황. 됐냐? 이게 뭐야? X만 2번 산 거. 이건 뭐야? X 하나, Y 하나 산 거. 저 숫자 2는 실은 이제 X 하나, Y 하나 사는 방법이 이렇게라서 2가지가 있어서 앞에 2가 붙은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냥 서로 다른 종류의 한 개수 물어봤기 때문에 2도 됐고 그냥 어쨌든 이렇게 한 개하고 카운트가 돼버리잖아. 맞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복 조합 상황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 구체적인 개수 찾는 건 뒤에 양정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물어본 건 그냥 야 그래서 한 몇 개야? 네, 하나, 둘, 3개요.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중복 조합과 같은 상황이라고. 됐어? 됐지? X를 먼저 뽑고 Y를 뒤에 뽑던, Y를 뽑고 나중에 X를 뽑던 같은 항이라고. 맞잖아. 됐어? 구분해 제발. 따라서 지금 얘 또한 결국은 메뉴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Z이 있습니다. 짱은 11개 골라야 되는 겁니다 라는 상황과 똑같은 거라고. 됐지? 그래서 3, H, 11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그럼 얘도 저걸 전개한 것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 즉 얘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을 따로 계산해보고 요걸 전개했을 때 생기는 거 따로 계산해서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 니들 다항식 원리 알잖아.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잠깐 예를 들어. 님들 이거 이렇게 다 전개하면 몇 개 나와 항? 6개 나오지? 그게 어찌 보면 여기서 3개 이어서 여기서 2개니까 곱해서 3이 6 이런 거란 말이야. 그치? 됐어?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런 식으로 그냥 결국은 따로 여기에서 항이 몇 개 나오는지 세면 되고. 몇이야? 몇 H 몇? 2H 3. 마이너스는요? 그러니까 메뉴판에 P랑 마이너스 Q가 메뉴인가 보지 뭐 딱히. 됐어? 여기는 3H4. 둘이 곱하면 된다고. 됐냐? 그럼 또 이런 페이크에 또 그냥 눈에 또 뵈는 대로 자, 요거를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도 그거네 2H2에다가 여기는 뭐 3개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3 이러시면 안 되고. 왜 여기 XY에 XY 겹치는 게 있잖아. 얘는 없거든. 여긴 다 다르잖아. 얘는 있잖아. 그럼 이런 건 어떤 처리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한 대 뭉쳐주면 좋지. 이렇게. 자, 알아봐? 분배한 거야. X 더하기 Y,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2개로 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한 거지. 이러면 이 안에서 여기에서 뭐 2H3, 요거 2H2 계산했을 때 겹치는 거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냥 다항식적인 조작도 뭐 어느 정도 해줄 수도 있고. 됐지? 그냥 요런 식도 할 수 있다 정도만. 실현이 나온 건 뭐 다 내신용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 배울 때는 편식하지 말고 다 쓰는 기술들 다 최대한 배우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됐지? 그 다음, 이건 뭐야? 얘도 전개식에서 문자 W가 포함되지 않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뭐 하란 소리야? 상황 자체는 또 마찬가지로 메뉴판이잖아. 몇 개 사는 거야? 8개 구매하는 상황이네. 근데 이거 사지 말래잖아.
답은? 328. 됐어? 자, 그러니까 얘도 상황 자체는 물어본 게 그냥 서로 다른 항의 개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메뉴판이네? 메뉴판에 딱 이렇게 장바구니가 5칸이 있는 거고, 근데 D를 포함해라 그랬으니까 이거 이제 뭔 소리야? D를 무조건 하나 이상 뽑으라는 얘기네. 그래서 뭐 하는 거? D 이렇게 미리 사놓고 하나만 사야 돼? 아니면 또 사도 돼? 이것도 잘 생각하고 그냥 D를 포함하라 내랬으니까 D가 더 들어가도 돼. 그지? 따라서 답은? OH. 그러니까 D를 하나 사놓고 이제 나머지 구매하는 OH4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지? 됐냐? 이제 다음 장 여기 보통 확통에서 그나마 확통 1, 2단원에서 그나마 뽑을 수 있는 난이도가 좀 높은 쪽에 해당하는 문제가 함수 관련 문제거든. 함수 관련 문제거든. 그 함수 관련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될 요 4가지이기 때문에 제발 이걸 내가 한 번 수업하고 나면 또 까먹고 이걸 내가 지금 몇 번을 봤는지 몰라. 요거 잘 기록해놓고 까먹을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잘 알아봐야 돼. 됐냐? 요거 이 기본 4가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초공사 한 거야. 기초공사. 지금 기초공사를 잘 다져놔야 돼. 알겠지? 실은 얘는 이미 할 수 있어. 지금도 계속 했고 중복 순열에서도 했고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얘만 자 정의역이 1, 2, 3. 그 다음 공역이라 부르지 이걸. 공역이 1, 2, 3, 4, 5.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해라야. 그지? 몇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곳 5군데.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5군데. 얘도 5군데. 얘도 5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거잖아. 맞아?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의 계산은 5의 세제곱이 될 거야.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이거는 항상 하던 대로 해. 이거만 하던 대로 해.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애들부터는 약간 실은 시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얘를 봐도 알 수 있어. 야 이거 다시 그 중복순열 기호로 표현하면 몇 파이 몇이야? 5파이 3이지. 됐냐? 즉 이게 함수가 보통 우리가 수원수투 같은 데서 함수화할 때 그리고 접평면 그릴 때 x 그 접평면에서 함수를 풀 때라던가 보통 너네들은 함수 풀 때 보면 항상 저 x가 모든 기준으로 잡히거든. 범위도 x로 잡혀 있고 니들이 막 부등식 풀어서 답안지에 답을 쓸 때도 x로 쓰고 맞아? 그치? 해를 구해라 그랬을 때도 보통은 x좌표 구하고 맞아? 항상 x가 기준이었잖아. 유일하게 여기 확통단원에서 등장하는 함수는 이제 주체가 바뀌어. 이제 주체가 여기야. 이제 얘네를 기준 삼아 좀 더 중요한 게 요놈들이 될 거야. 됐냐? 지금 이미 니네가 알고 있는 요 결과를 식으로 써봐도 알 수 있어. 5파이 3이지. 그럼 이게 뜻이 뭐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뽑겠다라고. 저 5개가 메인이 되는 계산이잖아. 맞아? 5개 중에 뽑겠다. 즉 이 중에서 3개를 뽑는 시선으로 보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알겠지?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연결한다. 아, 옛날에 내가 막 이런 거, 자,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여기 소개팅, 이런, 미팅, 이런 거 막 채팅, 야, 골라 3명, 이런 걸로도 막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이젠, 너무 유치해서 안 하려고. 하여간 저쪽이 기준이야. 됐어? 여기가 기준이 돼서 얘네랑 연결할 3명을 고른다라는 개념이 기본 베이스. 됐어? 그런데 별 조건이 없으면 이런 게 되는 거지. 얘가 2번, 요게 1번. 그래서 얘가 또 이제 연결할 2개 고르고 얘가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기본 계산인 거야. 됐어? 됐지? 이제 주체가 어디다? 여기다. 공역을 봐야 된다. 얘까지도 1학년 때 하긴 했어. 즉 얘까지도 그냥 풀 수는 있어. 이거 잠깐 잠시 저기 기억력 테스트. 이거 뭔 소리? 이거는 이제 수투나 수원수투 할 때 뭔 소리?
1대1 함수. 됐지? 1대1 함수. 뭐 당연히 그 중에 1대1 대응도 포함되지. 그리고 함수에서는 함수 생김새에 따라 저렇게 써 있어도 그냥 1대1 대응으로 바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그때 약간씩 다른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1대1 함수.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하나씩만 가라. 맞아? 그러니까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지. 함수라고는 해야지, 여기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하나씩 가라라는 계산으로 이거 알고 있지 않아, 이미? 그때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1대1 얘기 없으면 아,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실제로 1학년 때 있었던 문제들이야. 근데 아, 이 조건 걸리면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5개. 그럼 얘가 어디에 박혔으면 얘는 걸로 못 가잖아. 그래서 4개. 맞아? 얘가 어디 박혔으면 얘는 이제 남은 3개 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맞아? 그치?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 확통 개념에서 보면 결국은 이쪽이 주체로 되어 계산된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543 많이 보던 거지? 이거 뭐 계산한 거야? OP3 계산한 거지. 그럼 이걸 해석해 보면 뭐야? 여기에 있는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지금은 이제 동그라미로 했지만 이게 지금 숫자잖아. 3개를 골라서 나열한다 개념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쪽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1대1 조건 걸려 있으면 순열 계산과 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됐지? 이제 요쪽이 집중된다라는 거 딱 봐주시고, 이렇게 그냥 543 하는 계산은 딱 여기까지만 가능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거든. 얘부터는 이제 아까처럼 그 543 계산으로 직관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자, 이거는 이제 수투에서 많이 하던 거지. 이거 뭐? 증가함수란 얘기지. 저거 크면 큰 대로 가라.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된 거에서는 뭐 당연히 증가의 의미도 있고,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번호가 큰 애가 번호가 큰 대로 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이 3으로 갔어. 그럼 2가 이렇게 못 가는 거야. 맞지? 유스음 저쪽이야, 저쪽. 됐어? 이렇게 못 가는 거야. 그치? 이렇게 못 가고 여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아까처럼 그 계산이 안 돼.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5군데. 그럼 얘는 이 계산이 안 돼. 왜 안 돼? 얘가 어디에 갔냐에 따라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바뀌잖아. 얘가 1로 갔으면 얘는 4군데 갈 수 있고. 맞아? 근데 얘가 1로 가면 얘는 3군데밖에 못 가고. 맞아? 그래서 얘는 이런 직관적인 계산이 안 돼. 그럼 방법은 아까처럼 경우의 수의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즉 여전히 너네들은 여기를 주체로 봐야 돼. 자, 그러니까 똑같아. 5개 중에 이 5개의 애들 중에 자판기 음료수라고 하지. 내가 얘를 요 3개의 버튼이랑 연결할 3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고르면 되지? 이런 시선으로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 뭐게? 뭘 것 같아? 뭐 일단 파이랑 P는 나와서 아니겠지만, 그럼 이제 남은 게 2개인데 뭐게? 이게 이제 조합이야. C. 됐어? 그래서 순서 고정 기억하지. 순서가 고정되어 버리면 같은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내가 말했던 적이 있을 거야. 맞아? 자, 즉 여기 5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끝나. 왜? 자, 골라봐, 아무거나. 이렇게 골랐어. 맞아?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 그 이번에 1대1 함수 그거 같은 경우는 고른 다음에 배치도 해야 되거든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고른 뒤에 배치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고르면 끝이야. 왜? 크기 순위, 크기로 제일 큰 놈이 큰 데로 가야 되고, 제일 작은 건 작은 데로 가라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뽑는 순간 이미 커플은 확정이야. 무조건 이렇게밖에 연결이 안 되지. 그래서 뽑으면 끝나는 계산 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해서 그냥 기본기로 잘 장착하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막 조건들 추가되어 있는 상태로 요거 한 줄 딱 껴있으면 이거는 조합 C 이렇게 계산 이렇게 됐냐? 그럼 얘는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미 뭐 뻔하지만 이게 이제 뭐겠어? 남은 거 하나? 중복 조합이 되겠지. 왜 중복 조합인지도 잘 보자.
그러니까 위에 거 3번이랑 비교해 보면 여전히 큰 건 큰 대로 가라. 이게 이제 그 바뀌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순서가 고정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조합 뽑기만 하면 연결은 자동인 상황은 맞아. 근데 이제 뭐가 추가됐어? 이 짝에 등호가 추가됐지.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중복이 가능해지는 거야. 맞아? 다시 말해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중복 조합으로 뽑아도 된다라는 얘기. 뭐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 2번 버튼을 이렇게 표현할게. 2번 고르고 5번을 고르고 이래도 된다. 됐냐? 2가 2번, 5가 1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은 그럼 대신 무조건 정해지지. 큰 건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작은 거 둘이 이제 1로 2번 붙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포함된 거 아니야. 같아도 된다. 맞아? 그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중복 조합 상황의 기본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초석이니까 요 4가지 스타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딱 보고 티 나와. 아, 요거는 중복 조합. 그런데 그러고 이제 문제 다른 조건이 막 더 붙어 있을 거거든. 근데 일단 얘네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지. 됐냐? 부교재를 그냥 랜덤하게 페이지당 1개 정도씩 한번 싹 돌려볼게. 자, 봐. 일단 여기에서는 뭐 보나마나 이거 해줘야겠지 뭐. 뭐 오랜만에 지수 보인다고 또 까먹었어요. 야, 이거 야, 근데 이 정도는 까먹었으면 빨리 다시 복구해. 이게 이제 세제곱근이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게 중학교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였지. 뭐 저 정도는 뭐 지수에 뭐 엄청난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씩 저런 단순 계산 등장하면 잘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 한 게 뭐야? 위에 범위가 나와 있으며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니들이 아무리 지수를 까먹었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연수가 되려면 요 지수, 요 대가리 부분. 현재 분수잖아. 3분의 m. 저게 어떻게 돼야 돼? 분수면 안 되지. 저길 분수로 만들지 말아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뭐 딱히 막 몇 h 몇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거 그냥 세야 되는 걸까? 이런 건 세는 게 낫죠. 그래서 그리고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그럼 m이 1부터 3까지니까 이거 그럼 m 무조건 3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이렇게 지수가 3분의 1이어도 요 안에서 이런 거 들어오면 이것도 자연수 되잖아. 왜? 8이 2의 세제곱이라. 이러면 딱 해서 2가 되거든. 즉 이런 예외적인 상황까지 경우의 수는 꼼꼼해야 된다고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그냥 바로 삑 이래 돼버리니까 그지? 이런 건 안전하게 세워주시는 게 좋고 셀 때도 이제 잘 세야지.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인데 m이 지금 1부터 3까지 즉 3가지밖에 없지 저 안에. 그냥 m으로 세는 게 낫겠네. m이 1인 경우 따다 이렇게 써놓고 그럼 이제 요 n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하고 잘 생각해가지고 이를 세는 거야. 뭐 들어가면 되냐? 일단 1은 무조건 되지. 1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분의 1이면 요 밑에가 땡땡땡의 세제곱 꼴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1도 들어가도 됐던 거지. 그럼 뭐 자연수니까 1 다음은 이제 2 생각해야지 뭐. 2면 2의 세제곱 8. 딱 걸치네. 그러니까 이렇게 2가지 되겠네. 이러고 이제 다 세야지. 자, m이 2인 경우 그다음. 근데 이래도 여기가 2로 올라갈 뿐 여전히 여기 3분의 1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 똑같지. 즉 위에랑 동일하게 이렇게 두 놈만 가능하겠네. 즉 개수도 써주자. 그래서 순서쌍이잖아. 1일 때 1 이러면서 1개, 1일 때 8 이러면서 2개 이런 식인 거지 지금. 얘 또한 2일 때 1, 2일 때 8, 2개까지 여기만 개수 세면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 알다시피 3이 들어가면 이제 제약이 사라져. 그냥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러면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지. 다 들어가도 1부터 8까지니까 싹 다 들어가도 되겠네. 8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야 이거 곱할 사람 없지? 이거 곱하는 거 아니지?
더하는 거지.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 되냐? 다음 뒷장. 나 이런 건 쭉 빠르고 간단하게 딱딱하고 넘어가 본다. 자, 나열하는 건데 이제 B와 D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어라 그랬으니까 할 일은 먼저 둘, 셋, 넷 이렇게 한 뭉태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에 B와 D를 갖다 박는 경우의 수 계산해야 되지. 2가지. 그 다음 여기 사이에 들어갈 3개의 문자를 골라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B는 썼고 D는 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해야 되는 계산이라 이렇게 됐지. 그 다음 그래서 뭐 아무거나 3개 넣었다 쳐. 자, 그럼 남은 문자가 F, G, H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 덩어리랑 요거랑 4개를 나열하는 계산 해주시면은 계산 끝. 확인, 계산 과정 확인. 됐지? 그 다음 3명의 학생 별다른 핵이 뭐야? 별다른 말이 없으면 사람은 구분되는 거야. 사람을 똑같은 걸로 보는 경우에 문제에서 추가로 언급을 해줄 거라고 그랬어. 별 얘기 없으면 사람은 항상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거다. 그 다음 동아리가 있네. 축구부, 농구부, 탁구부, 미술부 이렇게 있네. 들어가는 방법을 구해라. 자, 맞춰봐. 뭘까? 순열일까? 조합일까? 중복 조합일까? 중복 순열일까? 뭘까? 맞춰봐. 이런 걸 판단을 잘해야 돼. 이거 잠깐 시간 좀 줘볼까? 30초 줄게. 맞춰봐. 자, 일단 문제가 이 3줄이 끝이라 친다면 여기도 구분이 되고 여기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얘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고 조합은 아닐 거야. 순열일 거야. 양쪽 다 구분되니까. 그럼 이제 중복이 될까 안 될까만 보면 되겠는데 중복한다. 몰빵해보면 되지. 학생 셋이서 그냥 다 축구부 이런 거 되나? 문제 없거든. 중복조합 제일 첫 번째 후보 중복조합. 그럼 이제 확인만 해보면 되겠네. 누가 가는 거지? 얘네가 가는 건가?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제 너네들이 딱 4군데 갈 수 있네. 이런 식의 계산을 먼저 생각을 하겠지. 4군데. 근데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반대로 얘네 입장에서 얘네가 선택한다라는 걸로 이런 계산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 이게 정답일 때와 이게 정답일 때는 여기에 용어, 단어만 바꿔도 답이 달라진다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그랬고 결국은 그냥 한쪽 딱 찍어서 왠지 학생 기준 봐야 될 것 같잖아. 확인만 해봐. 얘네가 가는 입장으로 생각한 게 이 계산이지. 그럼 가장 몰빵된 걸로 확인해보고 문제 없군. 그럼 이제 답은 64가 되는 거지. 됐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한다. 가게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3종류가 있고 이 중에 6개를 산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메뉴판이지. 메뉴판 3개의 종류로 서로 다른 3개 중에 6개를 사는 뭐야 이거네 3H 6 됐나? 딱 대표적인 예시지. 그 메뉴판 가게 사기 됐어? 그 다음 여기서 한번 함께 볼 문제는 12번입니다. 어느 행사장에서 고객에게 색깔 풍선을 1인당 1개씩 나눠주고 있다. 괜히 이런 문제만 길어지는 쓸데없는 말에 난 낚이지 말고 그냥 중요한 것만 잘 봐. 1인당 1개씩. 풍선은 지금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1개씩 남아있네. 그 다음 지나가는 인간 3명이 있고 분배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못 받는 사람은 없다. 세팅이거든. 얘는 계산이 뭘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무슨 조건들이지? 일단은 A, B, C, D 서로 다른 일이니까 순열인가? 그럼 중복인가? 몇 P 몇 C지? 쫙 돌아갔어? 5P3 되냐? 5P3 되냐?
왜냐? 자, 일단 하나씩 의미를 다져볼까? 1인당 1개씩이라는 저 말 때문에 철수가 혼자서 다 혼자 들고 튀는 이런 거 안 돼. 그 다음 풍선들도 하나씩밖에 없어서 막 색깔 풍선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서요. 그래 너네 다 빨간색 가져라. 이딴 것도 안 됨. 그냥 하나당 하나씩. 구분은 다 되는 상황. 맞아? 따라서 유력 후보는 순열이겠지. 중복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거는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생각할 수 있고 확인 작업까지. 그럼 이게 내가 알던 순열이 정말 맞나? 순열의 대표 예시를 내가 들어준 건 이거였어. 학생, 그 다음에 반장, 부반장, 서기, 3명 뽑기. 내 순열 예시 들어준 게 이거였지. 이거랑 잘 맞춰보자. 반장, 학생 5명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3명을 뽑아서 반장, 네가 부반장, 네가 서기, 아니면 얘가 반장, 아니면 얘가 부반장,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상황 좀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준 건 이렇게 준 거고, 뭐 C, A, D 준 거는 이제 얘가 이거 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 가지고 한 거고, 얘가 이거 가지고 한 거고, 다 문제 없이 이거랑 상황이 딱딱딱 정확히 맞나 확인까지 다 하시고, 문제 없지. 그럼 이제 얘가 정답. 됐냐? 즉 결국은 5개 중에 3개를 아무렇게나 골라서 3개 고른 걸 나열까지 해야 되는 완벽한 순열 계산이 맞는 거야. 그지? 됐어? 그리고 가끔씩 막 그냥 아예 이렇게 페이크 던져놓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니까 항상 방심하면 안 돼. 요거 정사면체 숫자 4개를 써 넣었다. 주사위 개념이지. 주사위 개념. 주사위인데 이제 주사위는 보통 숫자가 6개고 얘는 이제 주사위인데 숫자가 4개야. 그래서 주사위를 12번을 던져서 나온 수를 다 더해서 그 더한 것만큼 팔굽혀펴기를 하겠다 하는 횟수,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 횟수의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돼 있거든. 뭐지 이건? 그래서 막 나름 생각을 하겠지. 일단 숫자가 4개가 있고 12번을 던진다 했으니 12번을 던지는 횟수가 숫자를 12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 맞냐? 뭐 이런 상황이라고 대충 막 혼자 끄적끄적 하면서 정리해야지. 그러면 이제 또 막 고민할 거 아니야. 이게 뽑은 거 순서 필요하나? 막 4, 1, 1, 1, 1, 1 이거나 아니면 4, 1, 1, 1 이런 거 중요한가? 그럼 이제 어차피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가? 그럼 뽑기만 하면 되나? 하고 알았다. 그럼 4H10이구나 하면 완벽하게 함정에 빠지는 거야. 아니야.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냈다 아니야. 왜 아닐까 이거? 이 뽑는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서 지금 완벽하게 제가 틀린 이유, 이게 왜 함정인지 알려주도록 하지. 그러니까 3개 정도만 해보자. 주사위를 3번만 던져서 나온 횟수만큼 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래서 이게 니들 생각대로라면 이게 그러면 4H3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 4 이렇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총 합은 6이 되니까 이거 6번 하는 거고, 그지? 근데 정말 맞아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 기준, 이 중복조합 계산 원리에 따르면 이거랑 이거는 다른 경우인 거지. 맞아? 근데 이거 지금 이 문제에선 똑같은 경우 아니야? 낚인 거지. 중복조합 아니야. 그냥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머리 써서 생각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일까? 맞춰봐 이제. 결국 중복조합, 중복순열 그딴 거 다 아니고 그냥 여기 굴려서 맞춰야 되는 거야. 몇 번일까? 일일이 다 세? 이건 몇 번일 것 같아? 요거부터 해봐. 요거부터 방금 좀 쓸만하게 한 거. 3번만 던져서 이 횟수 하는 걸로 해보자. 이거는 그럼 몇 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는 그 숫자 종류조차도 중요하지 않고 합만 중요하지. 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게 이제 가장 덜 하는 거지. 그럼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12가지. 이 중간의 숫자 조합은 중요치 않아. 이 안에 있는 횟수가 정답 아니야? 그지? 3회가 제일 적은 경우지. 4회. 당연히 숫자는 얼마든지 뭐 요거 하나 이렇게 늘리면 이 4라는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즉, 제일 작은 게 횟수가 3회고 제일 큰 게 12회고 이 중간에 뭐 나올 수 없는 덧셈 구조 없고 그냥 3부터 12까지가 정답인 거지. 몇 가지? 야, 이거 가끔 못 세더라? 3부터 12까지 총 몇 개냐? 이것도 가끔 틀리더라. 다 해놓고. 몇 개야? 이거 내가 막 헷갈리지 말라고.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지. 나 지금 요 안에 자연수 개수 세는 건데, 헷갈리면, 보통 이제 이런 거 헷갈리는 게 여기서 일단 이거 뺄 거 아니야. 12 빼기 3 하면 9. 맞아? 그래 놓고 이제, 이게 9인가 10인가? 이게 부등식 종류마다 다르고 막 그러잖아.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매번 헷갈릴 때마다 니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범위까지 가지고 와서 예시를 들어서 규칙성으로 생각해내라 그랬어. 그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와가지고 생각해보면 5에서 3을 빼면 2인데 직접 세면 몇 개야? 3, 4, 5, 3개네. 뺀 거에서 더하기 1 해야 되는 구조네. 맞냐? 그러니까 얘는 빼서 더하기 1 해야 되니까 10회가 되는 거지. 됐어? 자, 다시 이 문제. 그럼 얘도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가장 적게 1만 12번 나오는 1만 12 최소값이라고 쓸까? 1만 12번 나오는 12회가 가장 적게 한 경우고 가장 많이 한 경우가 4만 12번 나오는 48회가 될 거고 다시 말하면 얘가 윗몸 일으키기 한 횟수의 개수는 12부터 48 사이 자연수 개수 세주시면 되는 거고 몇 개야? 이건 이제 방금 한 거니까 규칙 바로 나오지. 빼주면 36이니까 이제 더하기 1 해줘야 되지. 총 37종류가 되는 거. 되냐? 됐지? 항상 뭐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다시 17번 이번엔 해볼게요. 자, 얘도 한 문제 봐봐. 이건 뭐 하라는 건가? 2, 3, 5, 8 일부러 숫자도 막 띄엄띄엄 헷갈리라고. 응? 그래서 임의로 6개를 뽑아 작은 수부터 나열하겠다라고 돼 있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만 볼까?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의 서로 다른 숫자가 준비되어 있고 6개를 뽑을 거고 작은 수부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선생님이 나열 그러면 순열이 됐어 라고 좀 이상한 등호 공식화 좀 시키지 마. 문제를 잘 읽어. 작은 수부터 나열이거든? 이게 순열이 맞아? 즉, 이 10개 수 중에 일단 뒤에 문장 신경 쓰지 말고 6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뽑아서 니들이 나열해야 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 다 계산해야 되면 그게 순열이야. 이 문제가 지금 그래? 이건 뽑으면 끝이지. 순서 고정해줬어. 크기 순 나열이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막 이거 먼저 네가 만약에 이거 뽑고 두 번째로 얘 뽑았고 세 번째로 얘 뽑았고 네 번째로 얘 뽑았고 다섯 번째로 얘 뽑았고 얘 뽑았습니다 라고 해봤자 아무런 관심 없어. 어차피 나열은 그냥 무조건 한 가지죠. 뽑으면 끝인 계산이야. 조합이 일단 기본 베이스야. 이제 뒤에 조건까지. 근데 보자. 두 번째로 큰 수가 23이 되라 라고 그랬으니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될까? 한번 두 번째로 큰 수가 23. 숫자를 6개, 숫자를 6개를 나열하겠다고 했지.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이제 작은 수. 여기가 큰 수라고 딱 순서대로 해봅시다. 됐냐? 어느 식으로. 여기 확통 문제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몇 개 풀었던 문제처럼 좀 쉬운 문제들은 문제 좀 읽고 조금 하다 보면 그냥 한 번에 뭐 4, P, 3 이러면서 한 줄로 식딱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이제 쉬운 문제들. 그리고 이제 보통이야. 보통 문제들은 보통은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답이 안 나와. 항상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야, 수투 막 3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보단 낫지 않나? 그냥 지금 내가 칠판에 니덴 설명할 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연습장에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 상황 정리라고 나는 하거든. 되냐? 그냥 무작정 식부터 쓰려고 하지 마라, 확통에서. 뭔가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순열이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일단 식부터 쓰려고 하면 안 풀려, 문제. 딱 문제 읽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정리부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식은 하나도 안 그림을 그려도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수가 23. 아, 그러니까 여기에 23을 박으라는 얘기고. 일단 여기에서 한 가지. 23은 뽑아야 돼. 23은 저 자리에 박아놔야 되네. 맞냐? 그러니까 일단 넌 들어가. 얘는 그냥 확정이지. 자, 그럼 이제 남은 숫자도 9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잘 보면서 어떻게 계산해야, 두 번째로 큰 수잖아. 반대로 했네. 두 번째로 큰 수니까 여기지, 여기. 두 번째로 큰 수, 그지? 이래 놓고, 이제 남은 계산은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해 보면 대충 떠올라지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23보다 큰 게 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와야 되네. 두 가지. 이제 계산식을 써도 되는 타이밍이니.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둘 중에 하나. 그냥 두 가지 써도 되고, 하나 고르는 계산은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두 가지. 그 다음, 그럼 이제 결정 났지. 여기에 4개의 수가 남았는데, 4개의 수는 23보다 작은, 이 중에서 4개 고르는 계산하면 되겠네. 몇 개? 하나, 둘, 셋. 7개. 7개 중에 4개를 뽑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뽑기만 하면 되는 조합 계산 해주시면 되겠네. 됐나? 조금 훈련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슬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22번 해볼게요. 22번. 문제 길지? 문제 한 박 스캔. 문제 스캔. 자, 여기 내가 아까 계속 말하던, 자주 있진 않아. 그런데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록을 해놨어. 13명의 남자 산악회 회원, 사람이야. 별말 없으면 사람은 구분이야. 그지? 야, 이것도, 외우지는 마. 이렇게 말하면 자꾸 외우더라. 그러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로 보고하는 계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기명 투표 이거였어. 그지? 안에 그 외에도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때도 가끔씩 있어. 사람 구분하지 말래. 그냥 똑같은 거 13개. 사탕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사탕 13개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됐지? 해서 총 4개의 빈 방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사람이었으나 저 밑에 마지막 말 때문에 그냥 똑같은 인간 13마리. 호수는 301호, 302호, 303호, 304호. 일단 조합의 냄새는 확실하게 나지. 한쪽이 구분이 안 되니까. 중복조합인가? 뭔가 보면 중복조합인 거 눈치채? 이게 몰빵. 야, 다 301호. 자, 막 이런 게 가능은 하잖아. 이론상. 그지? 따라서 중복조합. 근데 이제 밑에 조건들. 오늘 배웠던 거네. 301호와 302호에는 301호에는 3명, 302호에는 2명 이상. 아까 막 방정식도 막 생각나면서 방정식하고도 같은 구조고, 맞아? 여러 가지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301호에 3명 미리 갖다 놔라. 그 다음 302호에는 2명 미리 갖다 놔라. 그 계산이네, 중복조합 계산. 그리고 나머지 등등 요것도 있지. 303호, 304호는 빈방으로 둬도 좋다. 됐냐? 즉 미리 넣어놓고 그럼 이제 다시 서로 다른 4개의 방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명 앉을. 중복조합 계산 요거 해주시면 끝인 계산. 됐나? 뭔가 말이 바뀌었으나 오늘 배웠던 내용이지. 중복조합인데 뭐 적어도 3개 뽑아라 그 계산하는 거지. 맞아? 다음 자. 뒤로 넘겨서 25번.
자, 요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잘 해놓으십시오. 표시를 좀 해놔. 이게 이제 의자에 떨어뜨려 앉히는 어떤 기술이거든. 앞으로는 내가 이제, 야, 이거 의자 앉히기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자, 봐봐. 문제부터. 일렬로 나열된 10개의 의자에 3사람이 앉으려고 한다. 이웃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 니들이 기존에 알던 이웃하지 말아라는 느낌이 좀 다르다. 됐냐? 기존에 알던 그 이웃하지 말아라. 그 뭐야. 샤프가 5개. 뭐 연필이 3개. 뭐 연필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일단 이거랑 다른 점부터 이해를 해야 돼. 얘랑은 좀 뭔가 계산 구조나 상황이 다르다. 돼? 볼까? 얘 계산이 원래 이거였지. 요 이웃하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는 이 5명을 먼저 나열하는 거였고, 그 다음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계산 하는 게 지금 요 기본 문제였어. 연필 3개를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로 다른 6자리 중에 얘네 셋 넣을 3자리를 선택을 해서 나열까지 해야 되는. 자, 이게 원래 이웃하지 않는 계산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엔 일렬로 나열된 의자가 10개가 있어. 일렬로 나열됐다는 얘기는 현재 의자에 번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일렬로 나열된 의자 번호야. 1번이자, 2번이자, 3번이자, 4번이자, 5번이자, 6번이자, 7번이자, 8번이자, 9번이자, 10번이자고 이제 사람이 3명이거든. 됐냐? 사람이 3명이거든. 그래서 얘도 그럼 이거 의자 먼저 나열하고 끼워 넣기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좀 개념이 다르지? 돼? 그냥 일단 뭔가 이 계산법은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거부터 지금 적어도 요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종류구나는 먼저 아셨으면 하거든. 됐어? 똑같은 것 같아?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얘랑 똑같은 계산을 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되겠지. 한번 볼까? 만약에 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3명이야. 얘네를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저기 의자를 먼저 나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요 의자를 이제 막 나열해. 아니면 여기서 좀 눈치 있는 사람은 의자는 일렬로 나열된 의자 고정해 놓으라고 했으니까 의자는 건들지 말고 뭐 끼워 넣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맞냐? 근데 애당초 끼워 넣는 것부터가 얘는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의자에 가서 앉아야 된다. 의자에 여기 이렇게 앉으랬더니 왜 여기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게 아니야, 지금. 맞아? 몇 번 의자에 앉느냐,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맞아? 얘랑 비슷한 듯 전혀 다른 구조의 계산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특별히 의자 앉히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만약에 뭔가 기술을 써서 좀 계산식을 딱 쓰지 않을 거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 세야 돼. A가 여기 앉은 경우 그럼 B가 여기 앉아야 돼. 그럼 C가 여기 앉아야 되고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뭐 이러고 세야 되거든. 당연히 이건 세기엔 너무 많지. 의자도 많아. 실제로 의자가 뭐 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세도 돼. 셀만해. 5개는 너무 적다. 뭐 의자 개수가 한 6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세도 돼. 셀만해. 근데 지금은 방법 자체를 알려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의자 앉히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의자입니다. 일렬로 나열된이라 그랬지. 사람 소문자로 쓰자. 그래서 일렬로 나열된의 뜻은 이 의자가 현재 1번이자 2번이자 3번이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소리란 말이야. 자, 순서는 다음과 같아. 일단 의자를 아직 배치하지 말자. 그러니까 약간 아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랑 약간 비슷하긴 해. 뭔가 끼워 넣긴 할 건데 그 계산 순서나 원리를 잘 봐. 여기 의자가 10개가 있어. 아직 그 스티커, 번호 스티커를 안 붙인 의자 10개라고 칠게. 자, 일단 첫 번째 할 얘기.
앉아야 되잖아. 의자를 하나씩 갖다 줘. 아, 뭐 예를 들면 저기 세미나 하는데 이제 앉아야 되는데 책상 없이 의자 이렇게 있는데 니들이 앉고 싶은 거야. 가서 앉으세요. 네 하고 일단 의자를 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맞아? 그럼 이제 니는 뭐 해야 돼? 가가지고 의자 놓고 앉아야지. 즉 이렇게 들고 가서 얘네 셋이 막 나열하는, 즉 쟤네 셋 나열하는 계산을 먼저 합니다. 됐냐? 얘네 셋을 먼저 일렬로 나열해 주죠. 그래서 저 A, B, C가 나열이 됐다고 쳐. 의자 가지고. 여기 세미나실이야. 저기 세미나실. 세미나실 이렇게 있어서 여기 하고 여기 이 자리는 이렇게 일렬밖에 없는데 이렇게 셋이 있는 거야. 됐냐? 의자가 지금 현재 아직 마저 배치. 뒤에 올 사람들 때문에 배치해야 되는데 몇 개 남았냐? 7개 남았지. 현재 의자 구분 안 되는 상태지. 이웃하지 말라 그랬지. 자, 뭐 해야 돼? 이웃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요네들 사이에 의자가 한 개씩 무조건 있어야 되지. 맞아? 따라서 A와 B 요 사이, 그 다음 요 사이에 의자를 미리 하나씩 갖다 놓기까지 해야 일단 준비가 끝나는 거야. 됐냐? 이러면 이제 조건 만족이야. 떨어뜨려 앉게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다 지워. 2개까지 갖다 놨어. 자, 이제 남은 의자는 5개다. 맞냐? 남은 의자는 5개고, 그럼 이제 아까, 여기서부터는 아까 이웃하지 않아라랑 비슷하긴 해. 남은 의자 5개를 이제 끼워 넣기를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잘 봐. A, B, C 기준으로 현재, 여기 2번 사이 자리가 있고, 여기 3번 자리가 있고, 여기 4번 자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남은 의자 5개를 요 4자리에 끼워 넣기를 할 거야. 근데 야, 생각해봐. 아까 전에 여기 미리 끼워 넣은 애가 하나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하냐? 여기서 빈 의자 가지고 와서 요 A랑 여기 사이에 여기다 넣던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기다 넣어도 어쨌든 A, B 사이에 빈 의자 2개인 거고, 그지? 여기다 넣어도 A, B 사이에 빈 의자 2개인 거고 똑같아. 상관이 없어. 따라서 먼저 들어가 있던 파란 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A와 B와 C 사이에 이 4자리 중에 의자 5개를 막 갖다가 끼워 넣는 계산을 해주시면 끝인 거. 서로 다른 4자리에 의자 5개를, 구분되지 않는 의자 5개를, 예를 들면 요 앞에다 5개, 1번만 5번 골라서 이렇게 놔도 되는 거지, 그지? 중복 조합 배치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의자 앉히기 기술이고, 자,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정리를 해볼게. 지금 현재 아까 세팅이 의자 여기에 미리 넣은 거 의자 있고, 빈 의자 5개가 있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넣었다고 쳐보자. 1번 공간에 3개를 놨고, 3번 공간에 아무데나 하나를 놨고, 4번 공간에 이렇게 의자를 놨다고 치자. 됐냐? 이러면 계산 끝이야. 그럼 이걸 다시 아까 처음에 원래 번호 붙어 있던 일렬로 나열된 의자였잖아. 마지막 마무리만 한번 해보면 지금 얘네가 어떻게 앉은 거냐 하면 얘가 1번 의자, 2번, 3번, 얘가 들고 있던 게 4번 의자, 여기 중간에 끼워넣은 게 5번 의자, 이게 6번, 7번, 8번, 9번, 10번. 즉 아까 기본 그 의자 상태에서 A가 4번 자리에 앉은 거고 B가 6번 자리에 앉은 거고 C가 9번 자리에 앉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냐? 최종 결론까지. 이런 식으로 의자 앉히기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아까 처음에 3팩 하면서 A, B, C를 뭐 이렇게 나열했다고 치고 여러 가지 또 한번 대치를 시켜봐. 얘네가 의자 하나씩 들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지. 그 다음 문제에서 이웃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사이에 의자를 하나씩은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이제 빈 의자 5개를 또 이제 B의 왼쪽 아니면 B와 C 사이, C와 A 사이 아니면 A 오른쪽에 마음대로 끼워 넣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2개 끼워 넣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2개 넣었다고 쳐볼까?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가 필요 없어. 여기 B, C 사이에 2개 넣은 거고, 여기다 하나 이렇게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는 아까 의자 나열에 무슨 상황인 거냐면 번호 순서대로 붙여. 이제 B가 2번 의자에 앉은 거고, C가 6번 의자에 앉은 거고, A가 8번 의자에 앉은 거고, 이런 상황으로 정확하게 1대1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됐냐?
번호별로 의자에 떨궈서 앉히는 계산은 직접 세던가 아니면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셔야 돼. 됐지? 1학년 때는 볼 수 없었던 끼워 넣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에 중복 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요 의자 앉히기 기술은 조금 특별한 기술로 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기억도 해주셔야 되고. 그냥 그 다음 경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뭔가 아무리 문제에 섞여 있어도 티가 나지. 아, 이거는 경로 문제네. 저거는 원순열 문제네. 맞아? 티가 나지, 이런 거는. 즉, 방법에 좀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 잘려있네. 자, 요거 최단 경로 세라 그랬거든. 어떻게 셀까? 두 가지 알려줬지. 그 화살표 이용하는 방법, 111 그거 하는 방법 알려줬지. 자, 111 그거 한번 해볼게. 연습 좀 해보자. 이거 좀 잘 연습해 두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 해본다. 여기서 출발이야. 아이씨. 여기서 출발이야. 일단 여기 일직선 사이의 경로들의 방법의 수부터.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일로 가서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사이드는 일단 다 한 가지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여기 한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는 길을 보라 그랬어. 즉 1이 들어오고 한 가지 방법이 들어와서 최종 두 가지가 여긴 두 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두 가지가 들고 들어가고 한 가지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잘 연상을 해. 세 가지. 여기는 한 가지가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세 가지. 됐냐? 여기 몇 가지야? 저기 몇 가지야? 이러면 이제 그대로 세 가지 돼?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이었으면 여기 할 때도 여기서 들어오는 길이 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지금은 이게 잘렸거든. 즉 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요거밖에 없어. 최단거리라서 역주행 당연히 안 되고 이거밖에 없어. 즉 그냥 세 가지만 그대로 들어가. 여기 세 가지야. 여기는 세 가지 들어가고 세 가지 들어가니까 여섯 가지. 여기는 세 가지만 들어가고 더 이상 없어. 세 가지. 자, 나머지 끝난 것 같은데 세 가지, 여섯 가지, 아홉 가지, 18가지가 되겠네. 됐나? 이 기술도 대신 이 기술을 쓰실 때만큼은 진짜 집중도를 한껏 끌어올려서 눈을 한 1.5배 더 크게 뜨고 완전 집중해서 잘 세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가는 거야. 됐냐? 장단점이 있어. 한 번 틀리면 간다. 단점. 장점. 한 번만 잘 계산하면 끝난다. 됐냐? 화살표 하기 해볼까? 그 화살표로 하는 방법은, 그거의 단점은 또 뭐냐면 무조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돼. 이러면 이제 간격이 좀 다르네. 하여간 이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버튼 3번, 위로 가는 버튼 2번 나열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의 단점은 꼭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 방법을 쓰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개구리 반대로 하는 거, 안 되는 거 빼는 거, 그 방법을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여기에 원래 없던 길을 마저 채워넣어. 즉 일단 직사각형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채워넣어. P와 Q라고 해볼게요. 됐냐? 됐지? 이래야 화살표 기술을 쓸 수가 있거든. 그지? 대신에 이제 계산을 어떤 식으로 가면 돼? 그럼 이제 화살표를 할 수 있게 됐어. A에서 B로 가는 전체 코스에서 원래 없었던 길인 P 찍고 가는 거, Q 찍고 가는 걸 빼면 되지. 됐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렇게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그냥 계산해서 세버립시다. 야, 이거 화살표 굳이 안 그려도 되지. 오른쪽 3칸, 위로 3칸이야. 따라서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 써줄게. 그러니까 여기로 가려면 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버튼 3개와 위로 가는 화살표 버튼 3개를 나열하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됐나?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거지. A에서 P 찍고
Q로 가는 거 따로 세서 빼야 되고, A에서 A에서 P 찍고 B, 그다음 다시 A에서 Q 찍고 B로 가는 요 두 가지가 원래는 없던 코스니까 빼주면 되고. 야, 근데 지금 이거 몇 가지야? 이거 한 가지밖에 없지 다. 얘 뭐 화살표 거시기 할 것도 없잖아.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고 P에서 B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지? 일로 가는 코스도 심지어 한 가지네. Q도 그냥 한 길밖에 없잖아. 아, 이거 계산해서 2 빼면 정답이겠네. 됐냐? 해서 요거도 보자.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보통 해설지 같은 데서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너네들도 자꾸 헷갈려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해설지 같은 데 있는 거. 참고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눈 확장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요거 한 번만 잘 집중해서 계산 한 번만 잘 가면 딱 하고 끝나. 됐어? 그렇게도 해봐. 근데 얘를 만약 화살표 기술을 쓰려면 아까처럼 그 외의 경우, 아닌 경우를 빼자라고 하기에도 여기 좀 생략된 게 좀 많아서 그거도 좀 간단치는 않아. 이렇게잖아, 맞아? 점을 그럼 뭐 어떻게 잡아야 돼? 막 이렇게 잡아야 돼? 점 세팅도 잘해야 돼. 막 이렇게 4개 다 잡아가지고 막 A 찍고 R 찍고 가는 거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점 세팅도 잘해야 돼. 참고로 만약에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A에서 P 찍고 B로 가는 거, A에서 Q 찍고 B로 가는 거, 이런 구조로 얘를 계산하면 중복이 일어나서 안 돼. 겹쳐. A에서 Q 찍고 B로 가는 코스 중에 P 찍고 Q 찍고 B로 가는 코스가 있잖아. 맞아? 이게 점 세팅을 하려면 안 겹치게 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보통 그 방법을 쓸 때 좀 약간 대각선을 상상하라고 하거든. 여기에서 이제 저 파란 코스 지나가는 걸 빼야 되잖아. 뺄 때 대체 아까처럼 그 포인트가 되는 경유지를 어떻게 찝어야 되냐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십시오. A와 B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의 코스가 요런 길이잖아. 요런 코스. 맞아? 그거랑 약간 이렇게 수직이 되는 요쪽 라인에 여기 2개 이렇게 보통 찍어준다. 됐냐? 그럼 안 겹치게 잡혀. 봐봐. 그렇게 잡으면 즉 여기랑 여기를 잡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생각해봐.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일단 저 A에서 B로 가는 그냥 이렇게 전체 직사각형, 즉 전체 이 계산에서 저기 P랑 Q 지나가는 걸 뺄 거란 말이지. A에서 P 찍고 B로 가는 방법, A에서 Q 찍고 B로 가는 방법을 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두 코스, 자, 니들이 지금 보고 생각해봐. 아까처럼 막 겹치는 경우 있어? 막 일로 가는 코스 중에 여기도 막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거 있어? 안 겹치게 경유지 찍는 방법을 아까 전에 내가 이미지처럼 보여준 거야. 아무렇게나 P, Q 찍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나는 그 일자 코스 기준 약간 대각선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경유지를 잡아줘야 안 겹치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냥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렇게 거꾸로 이제 전체에서 요거를 빼야지라는 계산조차도 이렇게 조금 복잡해. 그래서 직접 세는 방법도 있어. 아까 내가 말한 해설지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해설지가 이제 보통 직접 세는 거 하면서 막 P, Q, R 막 이러고 문제가 써 있을 거거든. 즉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그냥 직접 화살표로 세려면 직사각형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지. 즉 여기 중간에 좀 잘라서 또 경유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경유지 잡는 규칙은 동일해. A, B가 이렇게지. 즉 여기 최초로 직사각형이 무너지는 곳이 이쪽이란 말이야. 뭐 정확하게 공식처럼 반드시 여기는 없어. 감이야. 느낌을 봐. 어디를 잡는지. 얘랑 이렇게 대각선 코스에 여기 3군데 경유지 잡아주면 되거든. 여기 3군데 경유지 잡아주면 되거든. 이렇게 3군데 잡아주면 되거든. 즉 직접 셀 건데 자, 첫 번째 코스 A에서 P 찍고 B로 가는 거 직접 계산. 그래서 보면 다 직사각형이야. A에서 P로 가는 거 직사각형 그림 맞지? P에서 B로 가는 거 직사각형 그림 문제 없지? 그 다음 A에서 Q 찍고
B로 가는 코스. 이거 보면 직사각형, 여기서 여기 직사각형. 그 다음 마지막 A에서 R 찍고 B로 가는 코스도 정상적으로 화살표 계산 다 가능해. 맞아? 보통 이제 해설지가 직접 세는 거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경유지 찍어가지고 1번 이렇게 가는 거 이러고 계산을 하거든. 그래서 알려는 주는 거야.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거의 장단점을 뚜렷이 알겠지. 그래서 이 짓 할 바에 한 번 딱 집중해서 그 1, 1 한 번만 잘하면 그건 이제 장점. 한 번만 계산하면 끝나. 다 좋아.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익히면 안 되고 다 연습해봐. 알겠지? 당연히 그거 하다가 하나라도 틀리면 가는 거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111 해봤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아마 누군간 틀리겠지? 내가 화면 띄워놓고 한 번 더 시범 보여줄게. 오늘 배운 내용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무리 섞여 있어도 티가 나요. 오늘 배운 내용이지. 맞냐? 오늘 배운 내용이지. 자, 연습해 보십시오. 자, 일단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요 조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던 내용. 증가해라. 그래서 이제 이건 조합 개념으로 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저 밑에 추가 조건이 있으니까 연결만 합시다. 그대로, 이 방법이 그대로 이제 아랫 문제에 연결이 될 테니까. 자, X, Y. 나는, 나가 아니라 저 두 번째 힌트는 그냥 연결해 놔야지. 이건 커플 확정이래. F3은 4다. 자, 그럼 이제 얘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간 거니까 여기 지금 38, 뭐야? 여기 넘어오면 뒤짐이라는 선이 그어진 거지.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이 넘어서 일로 못 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지. 요 놈의 둘은 여기 셋에 대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 놈 하나는 이렇게 대응돼야 된다. 두 개로 좀 쪼개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쪽 계산은 그대로 이 조합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함수는 내가 여기 Y쪽이 기준이라 그랬어.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계산. 이거 연결한 건 그냥 한 가지 됐고, 여기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계산. 요래주면 얘는 간단하게 끝. 됐나?